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이라는 730 재부선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가면 갈수록 판세가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의 전략통, 김재원 의원, 민병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은 그 판세도 안개 속인데 또 지역구에서 구제역 발생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구제역 확진이 되어서 현장에 가봤더니 다행히 그 소규모로 이제 그 판명이 나서 모두 이제 살처분하고요. 더 이상 그 외부로 번지지 않는 상태에 있고, 진원지가 아마 고령군에서 온 새끼 돼지들인데 고령군에서 아마 이제 그 확진이 된 거 보니까 그 현장의 어떤 그 연계선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점점 더 갈수록 혼전이 모양이죠. 특히 수도권이 알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어쨌든 새정치연합하고 또 그 정의당, 지금은 또 통진당까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 판세가 초반보다는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모아지고, 그 양자 대결 구도가 가면 결국은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그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서 이 표심이 전체 투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그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에 세 군데 또 평택까지 해서 거의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혼전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 의원님은 수도권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하죠. 서울 경기에서 6군데 치러지는데 일단 수원에서는 저희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원 세 군데 다요. 오늘 벌써 수원의 그 투표소에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5억 3천만 원 재산 축소 신고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대형 알림판에 써서 부착을 했죠. 그만큼 그 정치인으로서 기본 덕목과 자질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선관위 공식 어떤 공고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또 투표율 자체도 우리 손학규 후보가 나온 김영남 후보랑 맞붙는 곳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또 마찬가지로 그 옆에 박광훈 후보가 나온 것도 사전 투표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특히 이제 또 동작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의 중심 후보인데 유병헌의 2인자하고 사학재단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작 같은 경우도 세월호 심판론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상당히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군데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 을인데 서울의 유일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고요. 자, 보여주시죠. 양당의 자체 분석, 이것이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한 것인데요. 새누리당은 박빙 우세라고 보고 있고, 야권에서는 경합이라고 보고 있고, 맞습니까? 저희들이 박빙 우세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박빙 우세라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자당의 후보도 못 낸 지역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오늘 이석기 의원이 징역 20년 지금 구형을 받았는데, 그 당에 있는 통합진보당 후보자하고도 단일화를 한다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들이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릴레이식 단일화인데요. 결국 이제 끝이 어디냐, 이 종착점이 어디냐, 그 점이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 동작 선거구에서 저렇게 보시다시피 과연 정당 정치가 어디로 갔는지, 또 제1야당의 후보자가 어디로 갔는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책임 있는 여당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을까. 오늘도 아주 초반부터 기싸움이 두 분 팽팽하신데요, 민 의원님. 동작구 같은 경우 사전 투표율이 13.22%네요. 수도권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그것은 현상만 놓고 보면 두 후보가 다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마 문재인 의원이 오후 내내 노회찬 후보를 갖다 지지하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지원 의원 등 다수의 또 우리 당 중진들이
동작에 투입돼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동작은 지금 나경원 후보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노회찬 후보의 어떤 유니폼 색깔이 노랗다. 세월호랑 그 세월호 심판론을 갖다 외치고 예.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치는 그 노란 리본하고 똑같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갖고 문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고발 갖다가 고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판세가 기울고 쫓기는 쪽이 되게 고발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미 나경원 후보가 무너졌다. 그리고 예.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헌의 2인자랑 사학자단에서 6년간 같이 이사로 재직했던 분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동작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세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일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추세가 상승세가 아니고 이제 두 분 후보자가 있다가 이제 예. 한 분으로 합치고 또 이제 군소 후보마저도 다시 이제 그 표라도 모으겠다 해서 이제 다시 합친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연 누가 이 책임성 있는 후보인지 누가 제대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후보인지 그것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예. 자, 조금 전 그 민 의원님 말씀하신 수원의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손학규 후보 야당에서 나왔고 여당에서는 정자신이 김용남 변호사죠. 두 사람 나온 곳인데요. 자, 그곳 판세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은? 실제로 충분히 경합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각종 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김용남 후보가 절대적으로 앞선 조사만 봤지 순서가 뭐 바뀌었다든가 이런 조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수원 팔달구 지역이 그 가장 수원에서 전통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 수원 시민들의 자존심이 모아져 있는 그런 전통적인 지역인데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수원에서 나오고 또 수원의 그 자랑스러운 지역 일꾼이자 또 수원을 위해서 일할 우리 당의 김용남 후보와 물론 우리 당에서 한참 동안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장관까지 하시다가 또 지사까지 하시다가 지금은 새정치연합으로 가셨지만 또 새정치연합 가셔도 지금 지역구가 도대체 몇 번째 지역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오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뭐 안 봐도 그 선택의 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주민들이 자존심으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지금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는가 예,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아주 조근조근 오늘 공세가 매서운데요. 자, 민 의원님. 그러니까 수원 시민의 자존심이 재산을 허위 신고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23억인데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17억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이건 돼봤자 6개월 내에 의원직이 상실당할 가능성이 커요. 예. 경기도의 정치 1번지 수원의 중심에서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당할 사람을 갖다가 선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수원의 자존심은 오히려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왔던 손학규 후보한테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세상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지금? 사실 이 빅데이터는 사전투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를 딱 보면 어느 지역에서 투표가 높으냐. 해당 선거구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투표율이 높으냐. 가령 이제 김포 같은 경우 좀 이따 순서가 오겠습니다만 예. 원김포냐 신김포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예. 이제 이 수원 같은 경우 세 곳 중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영통구 예. 주민 평균 연령 32세 박광훈 후보 여기가 8.34%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손학규 후보가 있는 곳이 7.35%고요. 세 번째 우리 백혜령 후보가 있는 곳이 6.13%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지키는 거예요. 새누리당 쪽은 지키는 건데 예. 우리가 신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수원의 자존심 김용남 후보 허위 신고한 그쪽에서는 말하자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투표를 갖다 견인해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수원 세구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보면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게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다. 이제 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 투표가 마치 새정치연합 후보 찍으러 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다 우리 후보 찍으러 갔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지난번 지방선거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예.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있을 때 사실 뭐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더 투표율이 높아지는 조금 1, 2% 높아지지만 예.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날짜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사전 투표하는 날 투표하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되게 그 성향을 보면 사전 투표의 투표의 그 높낮이를 보면 지금 수원의 권선구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미경 씨인가요? 우리 백혜련 씨가 갔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수성을 했는데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군데 중에서 투표율이 낮고 예. 손학규랄지 박광훈이랄지 새로운 관심 인물이 간 곳에서는 투표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변화를 선택하려고 하는 네. 경기도의 변화를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택하고 세월호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이 열의와 이 정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사전 투표율은 잘 보시면 네. 이제 그 사전에 그러니까 투표일 이전에 미리 이제 투표하러 가는 분들은 대체로 그 적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한 곳, 관심 지역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곳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지금 이런 데는 그래서 예, 좀 낫단 말이죠. 경쟁이 수원에 좀 같은 데는. 이미 우세한 지역은 선택이 끝났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마치 야당 찍으러 간 것처럼 말씀하시니 뭐 예. 어떻게 저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면 아시겠죠. 예, 지금 경기 수원을 보여드렸고요. 수원정 이곳은 야권 단일화 이루어진 곳이죠. 예, 두 당 후보가 처음에는 임태희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양당 모두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원 판세를 짚어봤고요. 자, 수원보다 오늘 어제 오늘부터 더 뜨거워지고 있는 곳이 김포하고 평택이 아닌가 싶은 것이 오늘 또 양당 지도부가 다 평택하고 김포로 각각 가셨단 말입니다. 이곳이 처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판세가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김포는 새누리당이 많이 앞서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따라온 모양이더라고요. 김두관 후보가요. 그것도 이제 새정치연합의 주장인데요.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그 여론조사 결과로 여론조사가 앞섰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게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우리 손학규 후보의 그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 홍철호 후보가 그 김포에서 대대로 한 400년을 살면서 지역 일꾼이라고 400 지금 년이요? 들었습니다. 400년 예. 동안 예. 김포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포가 신개발 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어떤 또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잘 알 그런 후보인데 김두관 후보가 그 남해에서 저 이장도 하시고 군수도 하셨잖아요. 예. 거리가 400km랍니다. 400km를 오셨는데 예. 이게 도대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런 후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김포에 와서 그냥 여기가 만만하다. 내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김포 시민들이 좀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출마를 하면 도대체 이 지역 일꾼은 어떻게 되며 지역 유권자의 표심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래서 초반에 이미 판세가 끝났는데 예. 지금 이제 저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지나니까 네, 네. 갑자기 이겼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런 내일 모레 한번 두고 보시고요. 그 홍철호 후보라고 했나요? 아마 그 사람이 그 400년 동안 살면서 김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조상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조상 400년 동안 살면서 김포의 어떤 변화와 말씀하시니까 김재원 의원님도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틀간 가봤는데 김포는 이제 원도시와 신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는 거기는 뭐 수원 영통하고 똑같아요. 평균 연령이 한 32세쯤 되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 때 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젊은 부부들이 정말 젊은 부부들의 꿈과 희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 그것이 인구 구성에서 상당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시작된 도시를 정말 이상적인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관을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4시간 사진 찍다 왔습니다. 하도 세도를 해갖고 가는 곳마다 안철수 우리 대표하고 김두관 후보가 다니는데 제가 사진기 번갈아 받아가면서 찍어주느냐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찍어주신 거군요. 예. 왜냐하면 이걸 빨리 정리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매끄럽게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정리해서 가려고 하면 유권자 스킨십이 중요한데 그 4시간 동안 사진 찍은 분들이 뭐 하시겠습니까? SNS에 올리고 투표하라고 할 텐데 어저께는 원도시에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종합유세를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그 어르신이 내가 김포에서만 60년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새정치연합 유세에 모인 걸 처음 봤다. 오늘로써 본 얘기는 정리됐다. 김두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평택이 남았고 순천 곡성 남았는데 아마 순천 곡성이 더 관심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자, 우선 평택은요. 제가 보여주시죠. 평택은 또 거꾸로입니다. 원래는 정장선 후보가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당선됐었고 그래서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새누리당 후보가 많이 추격을 해서 양당 모두 경합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잘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순천 곡성을 보겠습니다. 순천 곡성 아마 이번 재보선 전체에서 가장 관심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당 모두 지금 경합으로, 야당도 지금 경합으로 분류하신 겁니까, 이 지역?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곡성이 이정현 후보 출신 지역구인데 18.91%예요, 투표율이. 물론 이제 이 후보가 학교는 순천에서 나왔습니다. 순천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데 지금 원체 이 개인기가 강하고 원맨쇼를 잘하고 거기다 또 무슨 과장된 예산폭탄, 법에 근거도 없는 예산폭탄까지 투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바라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순천 시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순천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와 이런 것을 다 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무리 어떤 그 쇼가 현란하다고 할지라도 이번 선거의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의원님. 국회의원이 전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맨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똑같이 호소하겠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 한 분 더 뽑아서 어디에 쓰시렵니까, 지금. 그 여당에 그 실력 있고 유능하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우리 이정현 후보자 한 번 뽑아주시면 순천 발전시킬 겁니다. 물론 고향인 곡성은 더 발전시키겠죠. 그리고 도대체 지금 호남에서 정부 여당에 또는 청와대에 누가 가서 지역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시겠습니까? 아니, 숨 쉴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달라. 이것이 아마 이정현 후보의 호소일 겁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기호 1번 찍으세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이미 예결위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이번에 국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럼 내후년인데 내후년 같은 경우는 여당 이미 원내수석인데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제가 여당 원내수석인데요. 이정현 후보 예결위에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체해서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되게 급하신 분이 1조 원 예산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이 국회의원의 국회 예산 편성과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내가 가면 1조 원 예산을 갖다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15초, 어떻게 15초. 특정 지역에 마지막 예산을 15초입니다. 다 투입할 수 실제로 있겠습니까? 이정현 후보가 지난 18대 국회의원 할 때 무려 2년 동안 예결위 예산소위위원을 하면서 호남 예산 지킴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 예산 우리 당 국회의원이 지켜줬지. 어지간한 분들은 전부 이정현 의원이 지켜줍니까? 알겠습니다. 호남 예산을 지켰다고 다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선택하십시오. 여야의 전략통 김재원 의원, 민병두 의원의 토론 아마 유권자들께서 선택하시는데 많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쾌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